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에 발생하는 좌우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죠. 수화기재라는 말과 화수미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수화기재라는 것은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어서 물과 불이 잘 어우러지는 현상을 수화기재라고 하고, 자 반대로 물이 아래에 있고 불이 위에 있어서 불이 물에 꺼지는, 그래서 물과 불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화수미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한 이 좌우충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자, 일단 좌우충을 하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화기재와 화수미재와 같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이다. 이것을 이제 좌우충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자, 대체적으로 이제 청간 합이 중요하고 지지는 충이 중요하죠. 자, 청간은 지장간이 없기 때문에 일명 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지는 방향을 나타내고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충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청간의 극은 영향력이 조금 미미하고 대신에 합의 영향력이 크지요, 청간은. 그 다음에 이제 합에 의해서 어떤 육친으로 변화하느냐, 그 육친의 해석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 강의하는 이 지지의 충은 일단 위치 해석이라든가 이 충에 의해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연, 월, 일, 시 이 위치별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스킬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제 충하면은 대체적으로 예민하지요. 충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도전적인 이런 속된 말로 이제 싸움닭 기질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원국에 충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빨리 성공하려고 서두른 경향이 있죠. 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합이 많으면 조금 더디지요, 느리지요. 이게 서두르거나 예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주 여유롭게 대처하는데, 이런 이제 충과 합의 기본적인 성향은 있습니다. 이것이 사주 원구가 아니라 내년에 2020년 경자년에 운에서 좌우충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충이 오면 감정적으로 약간 민감해지고 약간 예민해지거나 감정 기복, 심리 기복이 평소보다 커진다. 그래서 내년에 좌우충의 화두는 원국에 있든 운에서 오든 감정의 컨트롤, 이 불안과 감정이 고조가 다른 해보다 이 기복이 클 텐데, 이것을 이 마음 공부라든가 수행 공부로 어느 정도 이 완화시키느냐, 이것도 역시 화두가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충을 하면은 금하고 목, 금극목, 그 다음에 수화, 이 두 개의 이제 싸움이지요. 자, 진술충은 원래 이제 붕충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지장간끼리의 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충은 아니고 일명 이제 친구끼리의 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충은 내충과 외충이 있죠. 자, 일단 내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원국에 충이 있는 것, 이 내충. 그 다음에 외충이 있죠. 이것은 사주 원국에는 충은 없는데 운에서 오는 경우. 자, 어떻게 틀릴까요? 사주 원국에 충이 있는 경우는 그 효용력이 좀 늦게 일어납니다.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월지와 일중이 일지가 좌우충을 한다. 충미충을 한다. 이와 같이 묘유충을 한다. 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간의 하극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외충은 운에서 오는 외충은 빠르게 작용을 하되 빨리 끝납니다. 그 충이 더디 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좌우충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왔다가 빨리 그게 끝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홀로충이 있고 세력 간의 충이 있습니다. 약한 이 나홀로의 충이 있고 세력 간의 강한 방압이라든가 방국이라든가 삼압 이거에 이제 충돌이 있고 그래서 이 세력 간의 충이냐 아니면 1대1의 충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영향력은 천양지차입니다. 사주원국에 예를 들어서 좌우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오미가 있다. 사주원국에 사오미월에 좌우충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 자수가 오게 되면은 빨려 들어가죠. 사주가 조열한 사주에 좌우충을 하면 자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대단히 사주가 조열했냐, 아니면 사주가 해자축으로 그 한습하고 냉한 기운이 있냐에 따라서 자수가 빨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오화가 빨려 들어가든지. 빨려 들어간다는 것은 소멸된다, 이제 흡수된다, 이러한 의미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충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충은 부정적으로 어떠한 것이 부정적일까요? 다투게 되죠. 구설수가 일어나죠. 싸우게 되죠. 갈등, 배신을 하게 되죠. 자, 뭐 법정 소송을 가게 된다라거나. 자, 긍정적인 면은 이제 충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간에 싸우는 것을 조정하고 말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충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싸우는 걸 견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충작용이라고 하죠. 중재작용. 그 다음에 일단 사주가 좀 그 조우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날의 칼이라 했죠. 하지만 이제 이 충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충은 변한다라는 얘기죠. 충은 연마성이 있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활동하게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온전하던 것이 깨지게 되지요. 친구 사이도 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끝장을 내고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나가다가 어떤 계약 파기로 인해서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좌우충이라든가 특히 왕지, 묘일충이 되는 이런 해는 일단 다양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자년의 좌우충에서 이제 가장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갑오일주, 병오일주, 무오일주, 경오일주, 그 다음에 임오일주죠. 왜냐? 특히 이제 갑오일주와 병오일주가 내년 2020년에 가장 큰 변화가 오죠. 왜냐하면 천간에 금금목 화극금, 천간에 극을 하고 있고 지지에 좌우충, 좌우충. 이래면 일명 천극지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천간에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에 을목이 있는 경우는 큰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요. 왜냐하면 을목이 경금을 잡아주기 때문에 갑경충으로 인한 이 칠살의 폐해는 최소화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 좌우충 자체는 간목이고 일주고, 일단은 배우자 자리지요. 이게 일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뭐 무오일주도 마찬가지고 경오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오일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병오라든가 이제 무오 같은 경우는 양인이지요. 양인. 자, 그래서 이제 역시 파괴력이 좀 이제 클 텐데, 이것을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기서 경우일주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자, 이 경호일주가 만일에 여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에 오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미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미합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운에서 와가지고 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인이 생기지 않는다. 결혼 정년기 여자가 아니면 돌싱인데 어떤 이성을 사귀고 싶은데 오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합의되는 해에 오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경자년에 자수가 올 때, 충을 할 때 오히려 애인이 생기거나 바라던 일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반드시 합을 할 때 뭐 애인이 생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것은 단식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인이 있는 경우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오충을 하게 되면 애인과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든가 이혼을 하든가 갈라쓰든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요. 만약에 없는 경우는 자오충이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런 역할을 한다. 요렇게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충이라는 것은 세력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세력이 깨지게 되지요. 자,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오화가 있으면서 사주원국이 조열한 경우에 사오미월이라든가 자수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오충을 하게 되면 자수가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가죠. 자수가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가죠. 반면에 해자 축월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월이 해자 축월이고 방국을 짜고 있을 때 자오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화가 깨지지요. 이 오화가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 이래서 일단 사주가 조열한가 한랭한가 그 세력에 의한 자오충 해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세력의 다툼이 아닌 가벼운 그냥 자오충 정도 1대1로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가정주부라든가 지루한 일상, 따분한 일상이었던 사람은 좋습니다. 충이 일어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사람의 자극제가 되는 그 엔돌핀을 솟게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다. 자, 그래서 이제 경자년에 이제 자오충이 되게 되면 자수는 뭐가 됩니까? 시간적으로 밤 12시 정도, 밤 11시에서 이제 새벽 1시 반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오화는 대낮이죠. 낮 12시 전후.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적으로 부딪히죠.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밝은 시간이 이렇게 시간에 이런 싸움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수는 슬픔이고 오화는 기쁨이죠. 그래서 사주에 수화기제, 수와 화가 발달한 사람은 감정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도의 슬픔이고 이것은 극도의 기쁨이다. 극과 극이다. 남극과 북극이다. 그래서 자오충을 하게 되면 심리기복이 커지는 겁니다. 슬픔과 기쁨의 최극단끼리 만나니까 심리기복. 그래서 이제 어떤 거? 내년의 화두가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탕화살과 같은 신세기관. 이 감정기복, 감정불복이 내년에 가장 화두가 됩니다. 자오충. 그 다음에 일단 자오충, 충이라고 하는 것은 역마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주 원국에 편제가 많아도 편제가 있어도 그 역마성이 있듯이 충이 역마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동수가 생기죠. 특히 월지가 충할 때는 이동수라든가 공간의 이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 생겨나거나 새로 소멸되거나 그게 바로 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사주 원국에 합이 있는데 사주 원국에 합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에 오미합이 있다. 사주 원국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축오 원진이 있다. 축오 원진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오미합을 하고 있는데 자오충이 이제 저 합을 깨면 육합이 육해가 되지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배신수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부부 불화라든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축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어 원진이지만 여기 만약에 이제 자수가 있어서 자축합이 있는데 오화가 온다. 역으로 좌우축이 된다. 역시 자축합이나 오미합이나 육합이 깨지고 육해가 되면은 반드시 소송이라든가 재산 다툼이라든가 어떤 집안 싸움이라든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한다라든가 이동수라든가 이런 직장에서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의 화두는 사주원국에 합이 있는 경우가 좌우충이 되는 경우, 육합이 깨지고 육해로 되는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주원국에 자, 술토가 있다. 인목이 있다. 자, 갑오일주라든가 평오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오술이 있다. 이렇게 되면 화기운이 대단히 강하죠. 여기서 좌우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수를 인목이 빨아들이죠. 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중 무토가 있죠. 자중 개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중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자중 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기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정임합이 되죠. 그래서 술토와 자수와의 관계는 암합을 아주 다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좌우충의 영향력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수는 충분히 인목이 쭉 빨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좌우충의 영향력을 인목과 술토가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좌우충을 하는 것과 술토가 어디라도 있어서 이 자수의 좌우충을 막아주는 술토나 인목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냥 좌우충을 하면 큰일 났다. 내년에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수는 대체적으로 한밤중이 이제 전부 도화인데 한밤중의 어둠이니까 정지라든가 어떤 소멸이라든가 대체적으로 계획을 짠다라든가 조정을 한다라든가 정적인 반면에 이것은 동적이죠. 오화라는 것은 활동적이죠. 움직임이죠. 변화죠. 그래서 일단 좌우충이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한 재충전, 미래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을 준비해서 오화, 활동, 일단 시너지를 발산한다. 이래서 이제 좌우충은 미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모일주가 예를 들어서 이모일주가 내년에 경자년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좌우충을 하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모일주의 여자가 이렇게 되면 좌우충을 하게 되면은 오화가 깨지게 되죠. 왜? 임수와 자수가 수기운이 화보다 더 강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 좌우충을 하는데 이모일주 여자 사주의 해월이다. 아니면 사주원국에 해자축에 뭐 두 글자가 있다라든가 월이 해자축월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모일주. 이게 남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정제, 재성, 배우자죠. 배우자 자리를 갖다가 자수가 경자년에 좌우충을 하는데 원국의 수기운이 대단히 강하면 배우자 자리에 오화가 완전히 꺼지지요. 그러면 이 남자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건강면에서 급격히 건강에 문제가 와서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이제 뭐 해외로 이렇게 가거나 이 이제 개운법을 찾아서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게 되면 반드시 큰 해가 옵니다.
부부 불합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이렇게 잃는 것.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이동수라든가 큰 공간적인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좋은 개운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영향력이 조금 덜한 게 이제 무오일주하고 이제 경오일주. 이것은 같은 오화를 깔고 있는 일주 중에서 다소 그 영향력이 조금 덜할 것이다. 왜? 여기는 같이 이제 수와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갑경충이라든가 병경충, 자 청극지충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무토라든가 경금을 가지고 있는 일주는 좌우충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똑같은 환경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덜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사주에 이제 연월일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연월일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연주고 여기가 연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연월일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만일에 이제 여기 이제 연에 오화가 있는데 내년에 자수가 와서 좌우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어떤 일주도 좋습니다. 육식갑자의 모든 어떤 일주 중에 본인이 오화를 가지고 있다. 자, 좌우충을 하게 되면 연지는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조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간접적인 영향이 오지요. 일간에게 나라고 하는 일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연지 여기에서 충을 한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영향이 어떤 게 있게 됩니까? 바로 이제 어떤 조상의 어떤 상속운이라든가 직장의 어떤 승진이라든가 어떤 이런 간접적인 일, 연지가 있게 되면은 회사 일이라든가 어떤 전근을 간다라든가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연지에 있는 오화의 좌우충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자, 반면에 월지에 있는 오화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좌우충이 2020년에 좌우충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자, 월지는 어떻습니까? 공간적인 자리죠. 사회적이고 직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드시 이제 이동수가 많이 생긴다. 이동수. 직장 이동수도 생기지만은 가정의 이사라든가 이 이동수가 즉 사회적으로 가정적이 아니라 사회적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에서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새로 모임 단체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일단 연과 월에서 좌우충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70% 정도, 부정적인 요소가 30% 정도 발생하죠. 그런데 일단 충만 하면은 겁부터 내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충은 윤활유 역할을 한다. 새로운 이노베이션, 혁명적인 한 단계를 뛰어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과 월의 충 이것은 긍정적으로.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좌우충을 하는데 어떤 세력이라든가 조우가 잘 맞지 않는다든가 여기에 오미합이 있는데 좌우충으로 이 육합을 깨는 경우는 월지와 연지도 부정적인 일이 50% 이상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런 합이 깨지지가 않고 조우가 맞고 세력이 균형을 잇는 중화된 사주는 연과 월지의 충은 이제 오히려 전화일복에 좋은 계기가 된다. 자, 일지의 충은 어떨까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왜? 나의 배우자 자리니까, 내 남편이자, 내 아내자, 이렇게 배우자 자리니까. 그러면
배우자 자리를 충해면 어떻게? 일단 불신이 되게 되죠. 의심을 한다라든가 의부증, 의처증이라든가 일단 심리가 대단히 불안하죠. 특히 이제 일지와 일간일치는 갑오일주라든가 병오일주는 내년에 배우자 사이에 일단 박경충, 병경충이라든가 좌우치를 하게 되면 일단 부부싸움을 했다. 갑오일주와 병오일주는 어떻게? 내 잘못이 70%다. 내가 전생에 업이 있어가지고 경자년에 배우자를 불편하게 했구나. 그래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갑오일주, 병오일주는 경자년에 부부싸움을 하면 내 탓이오 하고 먼저 사과를 하면 끝나죠. 일단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8, 90% 이상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일단 일지가 충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는 국한적이죠. 자, 그래서 일단 직접적인 불화를 줄이는 거, 심리 불안, 모든 게 이제 마음의 병이죠. 의심한다거나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 즉 구설수 같은 경우도 구설수,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구설수가 일어나죠.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화두는 내면의 질량과 내공이다. 내년에 마음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질량과 내공을 갖추지 않으면 이 심리적 파도가 일지와 천국지충하는 병오일주와 갑오일주가 마음수행 공부를 하지 않으면 쓰나미가 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시지가 만일에 여기에 오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내년에 좌우충을 친다. 어떤 일주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건 미래지요. 자, 이것은 미래입니다.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의 어떤 직업 목표의식, 미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목표가 변화가 있고 특히 자식의 어떤 변화가 있죠. 자식이 해외로 간다라든가 취직을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목표의 변화가 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일지에 충이 되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물론, 자식의 이제 변화도 있지만은, 이것은 30%밖에 안 되고, 70%는 미래지향적인, 미래 직업이라든가, 내가 미래 60부터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자,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그래서 이제 좌우충을 이렇게 해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찾아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만 있다라면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라면 일단 2020년의 화두 경자년에 이 좌우충 왕과 왕끼리의 싸움이지만 여유있게 관조하면서 좌우충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020년에 경자년에 발생하게 될 좌우충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아니면 오늘 새로 제 강의에서 알았던 지식이나 일단 다소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댓글과 공감으로 복채를 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심사원장의 경자년 좌우충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